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는 딱히 흥미도 그렇다고 잘하지도 못했어요. 집안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라리 어영부영 성적에 맞춰 대학을 가기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내 앞가림을 헤쳐나가야겠다는 마음이 앞서 있는 나날이었어요.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에 졸업 후 바로 전 취업을 하였고 제 첫 직장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의 직원이었어요. 나중에 제 가게나 제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카페에서 커피라는 것을 배우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적성에도 잘 맞았고 굉장히 재미있는 하루하루였죠. 그리고 6년 동안 한 곳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 점장이라는 타이틀도 달게 되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한 사회생활로 인해 지금의 남편도 빨리 만나게 되었으나 요즘 시대엔 없을 것 같던 시집살이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고졸인 절 시어머니와 손윗동서들은 우습게 여겼거든요. 우리 아들 4년제 대학 보내놨더니 커피숍에서 일하는 여자애랑 결혼할 줄 누가 알았더냐?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며느리 좋은 일이라고 하나보다. 그래도 좀 얼추 모양새는 맞아야지. 너무 기울잖아. 커피숍에서 커피나 내리는 애라니. 옛날에 다방 레지랑 뭐가 달라? 아들 눈에서 눈물 빼기 싫어 허락했다만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쟤 볼 때마다 정이 안 간다. 맞아요. 대학도 안 나오고 사실 서방님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와 대기업 연구원을 할 정도인데 카페 점원이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내 아들이면 진짜 가만 안 두지. 어머님이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 거예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하기 창피하다니까요. 고졸동서가 웬 말이에요. 그것도 카페 여종업원. 진짜 수치죠, 수치. 우리 어머님처럼 이해심 많으신 분도 없지. 솔직히 서방님도 곧 있으면 콩깍지가 벗겨질 수도 있을걸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어머니. 이왕 시킨 결혼 뭐 어쩌겠어요. 속상하시지만 여자가 남자를 잘 꼬시는 것도 능력이라니깐요. 저 얼굴로 서방님 꼬셔서 아주 인생 폈지. 자기 주제의 대기업 연구원 만날 수나 있었겠어요? 여하튼 여우라니깐 백여우. 결혼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주방에서 세 분이 나누시던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마음의 상처가 돼서 똑똑히 기억이 나죠. 얼마나 손이 떨리고 표정 관리가 안 되던지 금방이라도 누가 건들면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걸 참았어요. 어머님과 형님들은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계속 무시하셨고 저를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죠. 결혼 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하시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저렇게 세 분이서 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걸 직접 목격하니 현실이 와닿았어요. 하지만 제 일을 잘하고 있고 제 앞가림을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뒤에서 저런 얘기를 듣는 게 불쾌하면서도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대학이란 곳이 제 발목을 잡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서 더 당황했고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 동서, 거기 있었어? 우리 얘기 다 들었겠네? 뭐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니까. 아무래도 동서 같은 사람이 우리 서방님 만난 게 우리 딴엔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아직은 쉽지 않거든. 이해하지? 동서도 기우는 건 알 거 아냐. 에이, 뭘 그렇게 요목조목 설명을 해주세요. 형님도 가만 보면 인정이 진짜 많으시다니까.
뭐 솔직히 우리가 동서 얘기해서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솔직히 내 주변에 고졸이 없어서 사실 동서 대학도 안 나왔다고 했을 때 굉장히 놀랬거든? 우리랑 살면서 절대 마주하지 않을 사람이 이렇게 가족으로 엮여서 마주한다고 생각하니 불쾌하기도 하고 뭐 고졸이 알 리가 없지만 참 기분이 나쁘네요. 요즘 시대에 자기 앞가림 잘해나가면 되는 거지. 학벌이 뭐라고. 그리고 제가 형님들한테 피해 끼친 적 있나요?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뒤에서 그러는 형님들은 대학교 나와서 이렇게 사람 무시하라고 배운 건가요? 얘가 어디 형님들이 말하는데 말대답을 하니? 이런 데에서 고졸티가 나는 거다. 어디 대학가정 나온 애가 그럴까? 어머님, 대학이랑 인성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님마저 그러시니까 저 너무 섭섭해요. 전 어머님 너무 좋아하는데. 됐다. 누가 좋아해 달랬니? 눈물바람 하려거든. 당장 너네 집으로 가. 어디 아침부터 여자가 눈물바람을 해? 얼른 닦아. 부모가 말려봤자 다 지들 좋아서 결혼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인 거지. 마음속으로 너 정말 받아들인 거 아니야. 차라리 결혼 준비할 때 반대하지 그러셨어요. 그럼 아예 이런 꼴도 안 봐도 될 텐데. 저도 참 억울하네요. 속은 기분이고요. 말하는 본새 봐. 잘난 거 하나 없는 동서가 우리를 가르치려 드네 아주. 이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이구만. 같은 여자로서 전 이 집에서 철저히 천덕꾸러기였고 요즘 시대에 대학을 안 갔다고 해서 이런 취급을 받을 줄 정말 몰랐었고 이런 모습들을 다 본 남편은 제 편이 돼주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집안 싸움이 나려고 하니 오히려 제가 말려야 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만 하면 시속들이 나서서 남편을 나무랐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저로서는 너무 힘들었는데 괜히 나 때문에 분란만 나는 것 같아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만들 좀 하세요. 요즘 세상에 대학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대놓고 사람 멸시하고 제가 미나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어머, 서방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멸시라뇨? 전 그냥 서방님이 동서에 비해 너무 하이 퀄리티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가족이니까 서방님 생각하는 건데 섭섭하게 말씀하시네요. 동서 만나기 전에는 전혀 안 그러던 서방님이었는데 놀랍네요. 이게 어디 형수들한테 소리를 질러? 여자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형제들 사이도 다 망치게 생겼네. 너 한 번만 더 이 집에서 큰 소리 내면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엄마랑 형수들한테 소리 지른 거 당장 사과해. 재수 씨가 얼마나 뭐라고 했으면 내 동생이 이렇게 변한답니까?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재수 씨만 다 욕먹고 괴로워지는 걸 왜 몰라? 하여튼 한심하긴. 그러니까 저런 여자 데리고 왔겠지. 형이 참아. 저게 내 동생인 게 믿기지가 않는다. 왜 이렇게 변했는지. 형들도 진짜 실망이다. 내가 아는 형들이 맞나 싶어. 내가 무슨 범법자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다들 너무한다 정말. 남편은 저를 감싸주려고 큰 소리를 친 거였지만 그럴수록 식구들은 저를 비난했고 남편마저도 식구들 사이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힘이 드는 시집살이는 끝날 줄 몰랐고 늘 시댁에 가게 되는 게 주눅드는 나날이었어요. 최대한 형님들과 시어머니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꾹 참은 제가 폭발하던 계기가 있었어요. 형님들이 제가 일하고 있는 카페에 와서
한바탕 하고 가게 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꾹꾹 억눌러 왔던 모든 것들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던 저에게 형님들이 찾아와 계산대 앞에서 절 보자마자 소리를 질러 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은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매장에 있던 손님들 또한 저와 형님들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어요. 어쩔 거야? 네가 우리 집 들어와서 다 망친 거 알아? 내 큰아들이 왜 대학을 안 가겠대? 이게 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대학을 안 간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어쩔래? 우리 아들 너처럼 인생 종치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이래서 환경이 중요한 건데 서방님은 어쩌다 너 같은 애를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 물을 버려놔? 나 진짜 우리 아들 대학 안 가면 가만 안 둬. 동서 때문에 지금 형님이 얼마나 곤란한 줄 알아? 동서 보고 대학 안 가겠대. 동서도 대학 안 나왔는데 본인도 안 가겠다고. 이게 고등학교 3학년이 할 말이야? 정말 어이가 없다. 동서가 설득하든지 알아서 해. 우리 집에 고졸이 둘이나 있음 되겠어? 형님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제 직장에 와서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리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성민이 대학 안 가겠다는 게 왜 저 때문인데요? 핑계 대지 말라고 하세요. 본인이 가기 싫고 안 가는 이유가 있겠죠. 어디 갖다 붙일 데가 없어서 저를 갖다 붙이냐고요. 뭐야? 지금 동서 말은 우리 성민이가 대학 안 가는 이유가 뭐 성적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우리 성민이 얼마나 똘똘한 앤데 지금 그렇게 말할 군번이나 돼? 나 분명 경고했어. 성민이 대학 못 가면 동서 때문인 줄 알아. 가만 안 둬. 그러게. 동서 말하는 뉘앙스가 어찌영 성민이 탓하는 것 같네. 본인 탓하지 못할 망정 뻔뻔하기 아주 철면피야. 아니 그 뜻이 아니라 본인이 결정한 일이고 안 가는 이유가 있을 건데 왜 저한테 그러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여기 일터니까 그만 좀 가주실래요?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쫓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얼른 가주세요. 누구 보고 나가라 말아야? 감히 고졸 주제에 대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 내가 버르장머리에 언젠간 고쳐줄게. 제가 얼른 나가달라고 하자 형님들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악다구니를 쓰고 나갔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 보기 너무 부끄러웠어요. 말은 안 해도 제가 없을 때 무슨 말을 할지 안 봐도 훤히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댁 조카가 대학을 가지 않겠다는 발언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시어머니 또한 이게 다 저 때문이라면서 저를 꾸짖더라고요. 뭐 때문에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했고 그깟 대학 졸업장이 뭐길래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네 형님들한테 들었다. 우리 장손이 대학을 안 가겠다는 게 다 너 때문 아니냐. 쥐도 뭐 커피 같은 거 한단다. 이게 너 보고 배운 거 아니냐고. 우리 집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너로 족하지. 우리 장손이 대학을 안 나오면 되겠어? 장차 이 김씨 집안을 이끌어갈 장손인데 내가 널 끝까지 반대했어야 했는데 미쳤지. 널 들이는 게 아니었어. 집안 분란나고 이게 뭐야? 어머님, 그래요. 성민이가 저보고 대학 안 간다고 했다고 쳐요. 그것 또한 본인 선택인데 이게 왜 제 잘못인가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꼭 대학을 나와서만이 성공하는 시대는 아니라고요.
오히려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하는 것도 괜찮은 건데 다들 대학이 뭐라고 이렇게 사람을 진절머리 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말씀을 해보세요. 아주 시어머니 앞에서 우악 떠는 꼴 좀 봐라. 이게 다 대학 가정을 못 밟아서 이러는 거지? 무식하게 큰 소리 치기는. 성민이 대학 보내놔.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주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 데잖니.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우리 착한 장손이 갑자기 왜 그렇게 변했겠어? 너 보고 편한 거 아니야. 우리 집 장손 배려놓으면 넌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우리 장손 고졸은 절대 안 돼. 시어머니 또한 대학 얘기로 저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셨고 이 과정에서 정말 이를 악물게 되면서 고졸인 내가 뭐라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이 일을 전환점을 삼아 전 언젠가 이루어야겠다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언젠간 제 가게를 하고 싶어 돈도 착실히 모아두었고 늘 꿈꾸던 미래가 있었거든요. 결정을 하니 모든 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었고 전 오래 일했던 프랜차이즈 카페를 그만두고 저만의 작은 카페를 열었답니다. 늘 저의 꿈이기도 하였고 모두에게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다행히도 남편은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사실 힘든 시댁살이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 때문이었는데 정말 단 한 번도 시댁의 편을 든 적이 없고 뭐든지 저를 1순위로 생각해주는 남편 덕분에 그나마 고된 시집살이를 참아내었어요. 미워도 남편의 어머니, 형수들이니까요. 회사 갈 때 자기 카페에서 직원들 거 커피 대량 주문하고 가야겠다. 우리 와이프가 내린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사람들한테 맛보여줘야지. 자기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힘이 들겠지만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고마워. 여보 덕분에 힘이 난다. 나 진짜 잘해볼 거야. 내 꿈이었던 거니까. 열심히 운영해서 더 크게 성장시킬 거야. 그래서 형님들이랑 어머님한테 꼭 보여드릴 거야. 이제 시작이니까 더 잘해야겠지. 당신이 응원해줘서 더 잘 될 거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더 있겠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 엄마랑 형수들이 하는 말 신경 쓰지 마. 난 너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 어린 나이부터 자기 앞가림 딱딱하고 하고 싶은 거 확고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에 많은 줄 알아? 대단해. 고마워. 남들의 말에 휩쓸릴 법도 한데 내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정말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전 그렇게 열심히 달렸습니다. 제가 카페를 한다고 해도 형님들과 어머님의 멸시는 끊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운영했어요.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자라는 마음이었고 나만 잘하자라는 마음이었죠. 제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은 제 성공을 응원해주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제가 남편에게 돈 부탁을 하는 건 아닌지, 제 사업에 남편의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게 아닌지라고 의심 또 의심을 하며 사람을 힘들게 했죠. 너 가게 차리는데 우리 아들 돈 갖다 쓴 거 아니지? 혹시라도 그런 거면 너 가만 안 둬. 우리 아들 돈 일절 쓰지 마. 에이, 설마 그랬겠어요? 아니다. 그럴 수도 있나? 카페 종업원이 얼마나 벌었겠어? 혹시 서방님 싼 집돈 턴 거 아니야?
아, 아니요. 제가 열심히 모아놓은 돈으로 시작했고요. 이 돈 땡전 한 푼 안 들어갔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럴 일도 없고요. 혹시 모르지. 서방님이 조금이라도 해줬을지. 뭐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 안 그래요, 어머님? 만약 나중에라도 우리 아들 돈 들어갔다고 걸리기만 해봐. 이 가게다 내가 묵사발 만들 테니까 그리 알아라. 걱정 마세요. 제 힘으로 제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두고 보시라고요. 어머님 귀한 아들 돈 1원 한 장 안 쓸 거니까요. 대신 저 잘 돼도 저한테 1원 한 장 바라지 마세요. 저 잘 되기 바라지도 않는 분들인데 제가 잘해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 꼭 동서 말대로 하길 바랄게. 본인 힘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작 해야 카페 여직원 주제에 꿈도 크단 말이야. 꼴랑 카페 하나 차려가지고 동네 장사하는 주제에 무슨 대기업 오너처럼 말하고 있네. 웃긴단 말이야. 일반 회사원이나 카페 여직원이나 남 밑에서 일하는 건 매한가지죠. 참 형님 사상도 특이하고 어처구니가 없네요. 시모와 형님들의 말이 정말 어이도 없었지만 모 눈엔 뭐만 보이는구나. 난 떳떳해라는 마음으로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전 다른 카페와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 틈만 나면 메뉴 개발에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퇴근하면서 제 카페에 애정을 쏟았죠. 모든 사람들이 제 노력을 알아줬는지 제 카페는 개업한 지 7개월 만에 가맹 문의가 들어왔고 하나둘 가맹점을 시작으로 여러 개의 프랜차이즈가 생겨났습니다. 제가 차린 카페가 프랜차이즈 카페가 된 것이에요. 이젠 동네에 웬만하면 하나씩 있는 카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그렇게 제가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카페가 커지자 사무실도 필요했고 곧 브랜드가 된 사무실에 직원도 필요하게 되었죠. 그렇게 제가 차린 카페는 법인회사까지 설립하며 커지기 시작했고 이 모든 것이 아무의 도움 없이 제 힘으로만 이루게 된 것이라는 게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형님들이 절 무시하는 건 여전했어요. 이 사람, 그래도 카페 프랜차이즈가 너무 잘 돼서 지금 저보다도 더 능력 있다니까요. 요즘엔 회사 출근하느라 바빠요. 그래? 난 대학 문턱도 못 가서 뭐 시시껄렁할 일만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머리는 잘 돌아가나 보구나.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래도 좋으시죠? 대신 엄마도 이 사람 잘 되니까 좋을 거 아니야. 솔직히 대단하지. 아무 힘 빌리지 않고 이 정도까지 된 건데 얼마나 대단해요. 자수성가의 표본이라니까. 지금도 가맹문의가 엄청나. 다행이네. 얘가 니 등골 빼면 어쩌나 했더니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지 앞길은 지가 가리는구나. 뭐 다행이지. 근데 그래봤자 동네 카페 장사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넌 연구원이야. 대졸 연구원. 너한테 비빌 건 아니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제 칭찬을 입에 마르도록 했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형님들은 시어머니에게 제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지 제가 일하는 본점 매장에 와서 또 한 번 제 길을 꺾으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본인들은 대졸인데 제가 고졸이니 제가 더 위에 있는 꼴은 보지 못하는 형님들이었거든요. 전 이 기회에 형님들을 납작 눌러줘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지잡대 대졸 출신인 형님들에게도 현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어머, 형님들 오셨어요?
앉아 계시면 제가 맛있는 거 만들어서 가져다 드릴게요. 개업한 곳까지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이 동서 대단히 성공한 것처럼 얘기하셔서 보러 왔는데 딱히 대단한 성공도 아니네. 겨우 콕딱지만한 가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난 무슨 번쩍번쩍 으리으리한 가게 차린 줄 알았지. 근데 꼴랑 요만한 평수 차리고 생색낸 거야? 그러니깐요. 전 무슨 100평대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럼 그렇지. 동서가 그런 걸 꾸릴 리가 없잖아요. 괜히 시겁했네. 저희 가게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도 요새 체인으로 많이 나가는데. 이게 제 브랜드예요. 다행히 잘 돼서 회사까지 차리게 됐고 법인까지 만들었어요. 형님네들 동네에 하나쯤 있는 카페가 제 가게인데 그걸 모르시다니 아쉽네요. 제가 이 체인점 차린 줄 아셨구나. 이 체인점을 제가 만든 건데. 오해 단단히 하셨네요. 커피나 드세요. 이왕 오셨으니. 법인을 설립했단 말이야? 동서, 그 머리로 무슨 경영을 한다고 법인까지 세워? 나 참, 우리한테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어? 곧 망할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혹시라도 망했다느니 하면서 도움 청할 생각 하지도 마라. 형님들의 말이 너무 가소롭게 들렸고 대학 문턱도 못 가본 내가 법인에서 차렸다는 말에 빈정대던 대졸 형님들. 그래도 카페에 와서 축하해 줄 줄 알았던 게 제 큰 오산이었죠. 전 이번 기회야말로 형님들의 저 오만한 코를 납작 눌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형님들 방법으로 기선제압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싶으면서 말이죠. 도움은 전혀 필요 없거든요. 아, 맞다. 형님들 여태 새 살죠? 저희 이번에 이사 갔는데 소식은 들으셨어요? 이사하느라 회사 일에 정신 없어서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문자로 주소 찍어드릴 테니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도 대접은 해야죠. 월세에서 전세로 옮겼나 봐. 의기양양한 표정 보니. 어머, 여기 동네 강남 인프라권 아니야? 전세료도 비쌀 텐데. 무리 좀 했네. 근데 막상 도착하면 지하 쪽방이겠지 뭐. 말이 나온 김에 이렇게 모였으니 지금 갈까?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네, 가능해요. 그럼 지금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 제 차 가지고 나올 테니 한차로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 계세요. 형님들은 제가 이사간 동네를 보고 강남 역세권이라며 조금 놀라는 눈치였지만 그마저도 지하 쪽방이겠거니 싶어 한참을 지들끼리 웃고 떠들었어요. 그리고 제 자가를 보여주자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시집 온 뒤 처음으로 형님들께 날리는 선빵이었어요. 형님들 표정을 보니 가관이었고 제 몸속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만 같았어요. 이게 동선의 집이라고? 아니, 전세 얼마야? 여기 아파트면 전세도 장난 아닐 텐데. 뭐 로또 맞았니? 네가 어떻게? 전세라뇨. 로또? 제 노력의 결과죠. 대졸인 형님들 새빵 사시는데 고졸인 제가 이렇게 자가에 살게 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어쩐 한심하게 아직도 새빵에 사는지 할 말을 잃었달까요? 제 머리로 무슨 법인회사를 운영하냐고요? 형님들처럼 지잡대 나와서 대학 나온 거랍시고 떵떵거리고 살 바엔 대학 안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나아요. 이게 자가라고? 아니, 이 집값이 얼만데?
동서 성공했구나, 진짜?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니, 난 큰형님이 자꾸 동서 고졸이라고 무시하니까 형님 말을 들은 것뿐이야. 내 마음 알잖아. 난 처음부터 이런 생각 없었다고. 큰형님보다 작은형님이 더 얄밉네요. 이제 와서 아닌 척. 사람이 간신배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왜 이래요 정말? 작은 동서, 그럴 수 있어? 지도 앞장서서 무시해놓고. 이래서 대학도 급이 있지. 천안 출신이랑 경기권 출신이랑 같아? 어머, 저 지금 천안에서 학교 나왔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지는 경기도 기퉁이에 있는 이름도 없는 대학 나왔으면서 나대? 제가 이 집도 자가라고 하고 회사까지 운영하게 됐다고 하자 작은 형님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셨고 간신배처럼 급격하게 절 다르게 보는 눈빛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큰형님은 저에게 했던 공격이 작은 형님에게 향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본심들이 다 나오게 된 거죠. 둘이 한참을 실랑이를 하다 작은 형님은 저에게 카페 체인점 하나만 내주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아, 됐고. 동서, 그럼 우린 가족이니까 체인점 하나만 내주라. 그 정도 할 수 있지. 혼자만 잘 살면 되겠어? 같이 잘 살아야지. 다른 사람 다 체인 내줘도 당신들한텐 못 내주지. 고졸이고 커피숍 직원이라고 그렇게 개무시할 땐 언제고 카페를 내줘? 아니 귀하신 대졸분들께서 카페에서 커피 내리실 수 있겠어요? 그냥 남 밑에서 복사하고 인쇄하면서 사세요. 그게 어울리니까. 뭐야? 말 다 했어? 이게 나름 급이 맞아졌다고 대접해주니까 보이는 게 없지? 너 그 성공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영원하진 않더라도 전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진 않거든요. 더 발전해 나갈 거니 입 다무시고 이제 직구경 다 했으면 두 분 다 나가 주실래요? 누추한 분들이 귀한 집에 어울리나요 어디? 재수 안 붙으니까 얼른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제발. 전 형님들을 문 밖으로 내쫓았고 왕소금을 뿌려댔어요. 제가 왕소금을 형님들께 뿌려대자 형님들은 소리를 지르며 난리가 났고 이 소식이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시어머니 또한 제가 이렇게까지 성공한 것을 몰랐는지 얘기를 듣더니 작은 형님처럼 태도가 급변하셨습니다. 뭐 자수성가를 한 대단한 며느리라나 뭐라나요? 너무 우습고 유치하기 짝이 없었어요. 얘기 들었다. 아니 집도 이사가고 그 카페인지가 엄청 잘 돼서 아주 크게 성공했다며? 난 또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가게 하나 차려서 손님 좀 많은 줄 알았더니 이제 우리 며느리가 CEO가 된 거냐? 참 대견하다. 대학 문턱도 안 가고 이렇게 자수성가 하다니 아주 내가 바라던 며느리상이야. 우리 지난 일은 다 잊고 같이 잘 지내보자. 그리고 여기 집도 전세인데 그냥 자가로 네가 돌려줬으면 하는데 어떠니? 내가 이 늙음하게 전셋집 전전할 수 없잖아. 전세 계약도 마무리되는데.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거예요? 고졸인 제가 어떻게 어머님 집을 해드리겠어요. 그렇게 예뻐하던 며느리들한테 집 하나 해달라고 하세요. 본인들도 새 사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어머님 집은 하나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대졸 출신인데. 요즘 대학 나온 애들이 줄 서고 줄 섰는데 뭐 대단하냐? 너 같은 애가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네가 마음 좀 써줘.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무시를 하시더니. 아,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온 거거든요. 앞으로 남편만 보낼 거니까 제 얼굴 보실 생각 마시고요. 대줄 며느리들이랑 지지고 볶고 잘해보세요, 어디. 전 이 말을 마치고 어머님 댁에서 나왔고 지금까지 보고 지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 카페는 체인점 여러 개에서 지금은 몇백 개를 가지고 있고요. 어렸을 적 쏟아부었던 열정을 지금 수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제가 시댁에 안 가는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저를 많이 생각해주는 사람이라서 남편 또한 저에게 강요하고 있진 않아요.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저희 집에 온 다음부터 서로 철천지 원수가 돼서 명절에도 모임 때도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고 신랑이 전해주었죠. 지잡대 출신인데 서로 경기권, 천안권 나누면서 얼마나 유치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큰형님의 아들은 결국 대학을 가지 않았고 고졸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님도 좀 말려보세요. 성민이 대학 안 가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아니, 대학 나오면 뭐하냐? 니들처럼 살기밖에 더해. 네 막내 동서 봐라. 대학 안 나오고도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걔네 집값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우리 아들 장가 한번 잘 갔지. 내가 니들 등살에 걔한테 모질게 군 것만 생각하면 미안해 죽겠다. 어머님이 먼저 고졸이라고 무시하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동서가 잘 되니까 저희 탓이라고 해요? 작은 동서도 그러고. 네, 제가 제일 나쁜 사람이죠. 그래야 작은 동서랑 어머님 마음이 편하신 거죠? 같이 뭐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밑장 빼는 꼴이란. 형님이 제일 심하게 그랬잖아요. 안 그랬으면 지금쯤 체인점 하나 받아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데. 괜히 막내 동서 신기만 건드려서 이게 뭐예요? 이게 다 형님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성민이 대학 안 가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네요. 좋은 데 가봤자 경기권일 텐데 그래봤자 형님처럼 살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어쨌든 형님 때문에 일이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작은 동서도 참 간신배 같단 말이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내가 미쳤지. 이런 걸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니. 역겹다. 가끔 남편이 시댁에 한 번씩 다녀와서 해주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사실 너무 재미있어요. 고소하면서 사이다 마신 기분이랄까요? 저에게 고졸 운운하더니 본인 아들이 고졸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지금은 졸업 후 엄마와의 연을 끊고 거의 혼자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때문인지 형님은 급격히 우울증이 왔다고 남편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본인 욕심 때문에 아들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학 집착을 못 버린 거죠.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와 연락을 하고 싶어 하시지만 다행스럽게도 남편이 중간에서 저와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받지 않을 거지만 남편만 보면 참 좋은 사람인데 어쩜 시댁이 최악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무시당하고 살다 이제 제가 제일 잘 되고 나니 남편에게 뭐라고 하던 시숙들도 제 카페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났죠. 다른 사람 다 내줘도 절대 시댁 식구들한텐 내주지 않을 거예요. 제스씨 프랜차이즈 하나 내고 싶은데 요즘 그게 그렇게 잘 된다더라. 수익률도 높고 네가 말 좀 잘해봐서 좀 해줘라. 그렇게 와이프 무시할 땐 언제고 형이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어? 나 집사람한테 미안해서 말 못하니까
형도 꿈깨. 잘 다니는 회사 어쩌고 카페를 차리겠대. 그건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미나 정도 되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신 말도 꺼내지 마. 그땐 솔직히 재수 씨가 별 볼 일 없었잖냐.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까 그런 거지. 너 그것 때문에 지금 꽁한 거야? 형들도 엄마 그리고 형수들도 다 똑같아. 이제 와서 미나가 잘 풀리니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심보들. 내 가족인 게 창피하고 미나한테 미안하니까 더 이상 염치 없게 아무것도 바라지 마. 나 이혼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그만하란 말이야. 이악 물고 노력한 대가로 모두에게 부러움을 받았으니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댁의 괴롭힘으로 인해 여기까지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아갈 거란 다짐을 하면서 글을 마칠게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힘들었던 시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 제 삶을 다시 찾게 된 여자입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들을 눈앞에서 마주했을 때 저에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빨리 그런 상황들을 알게 된 게 오히려 제 삶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서로가 맞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된 순간부터 저희 부부는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결혼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고 제 선택이 틀렸다는 좌절감 때문에 삶에 대한 의욕이 거의 없었어요.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너무 달랐던 터라 자주 목소리를 높이게 됐는데 제가 남편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게 결정적으로 싸우게 된 이유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으면 생활의 변화는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서 크게 벗어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 생각이면 왜 저와 결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쉽게 결정해서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한테 최대한 좋게 설득하면서 삶을 변화시키려 했었는데 결국 한 번의 사고로 집안 전체가 울릴 정도로 상당히 큰 싸움으로까지 이어졌고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늦은 새벽 시간까지 술을 먹고 들어오는 거 100번 양보하고 이해할 순 있어요. 하지만 개가 돼서 들어오는 건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거의 매일 술을 퍼먹다시피 해서 그날도 일찍 들어올 것 같진 않아 그냥 포기하고 자고 있었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잠에 취한 상태로 방문을 열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경악할 만한 충격적인 장면들을 만들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저는 늦은 새벽 시간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집안 여기저기에다가 가리지 않고 토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먹었는지 양도 어마무시하게 나와서 감당이 안 될 정도였죠. 화장실에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저를 뿌리치더니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토를 해서 그냥 짐 챙겨 나왔습니다. 저도 참아올 만큼 참아왔던 터라 더는 못 봐주겠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술을 어느 정도 먹는 건 알고 있었는데 과하지 않게 적당히 마시길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싫어서 자기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결혼 이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날 정말 질려버려 친정으로 와버린 뒤 남편과 함께 살아갈 생각을 접어버렸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같이 살 바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았습니다. 애도 없는데 굳이 힘들게 같이 살아가면서 남편의 개보다 못한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이 술을 먹고 난 이후에 너무 다른 사람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다며 아닌 것 같으면 망설이지 말고 결정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날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제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남편이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받자마자 첫 마디가
청소를 다 해놨다는 거였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안 꼴을 보고 나도 너무 놀라서 급하게 청소를 하긴 했는데 당신은 어제 얼마나 놀랐겠어. 이번 일은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일단 집에 들어와서 대화 좀 하자. 오늘 안 들어올 건 아니지? 회사에다가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출근을 못할 것 같다고 말해놨거든. 당신 참 염치 없다. 그 집에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최근에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끝까지 내 말을 무시하더니 결국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술 퍼먹고 와서 집안 꼴을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놔? 청소했다고 해서 냄새가 빠질 것 같니?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며. 그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얘야, 나다. 아침에 내 아들한테 연락을 받자마자 깜짝 놀라서 일단 내가 먼저 집에 와봤다. 아들이 실수한 거 전부 다 치우고 해장국 만들어 먹였으니까 거기서 그러지 말고 와서 얘기 좀 하자. 평생 안 올 것도 아니잖아. 많이 실망한 거 알지만 그래도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해야 해결이 되지 않겠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남편이 혼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는데 제가 집에 없는 걸 보고 남편도 어느 정도 눈치는 있었는지 시모를 불러 집안 정리를 했다곤 하지만 이미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봐서 더는 미련이 남아있지 않아 이혼 생각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좀 늦었네. 자, 봐봐. 우리 어머니가 내가 실수한 거 전부 다 정리해줬어. 덕분에 당신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게 없다니까. 아까 나한테 한 소리 들었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둘이서 잘 좀 지내라. 그래도 서로 잘 살아보겠다고 혼인신고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이런 일로 이혼하겠다는 건 아니지. 살면서 내 아들이 저지른 실수 같은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삶의 티끌 같은 일인데 심각해질 필요 있겠니? 맞아. 우리 어머니 말대로 내가 어제 일은 실수한 게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하는 건 너무 오버 아니야? 어느 누가 술 먹었다고 이혼까지 하냐? 술 먹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번이 처음이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어머님 아들이라고 이런 문제로 감싸고 돌면 제가 더 피곤해진다는 거 모르세요? 오죽했으면 이 사람이 토한 거 치우지도 않고 친정집으로 가버렸겠어요. 그만큼 저에겐 너무 큰 충격이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는데 당연히 이혼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리고 이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결혼 생활은 유지하고 싶은데 삶이 변하는 건 싫다고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원래 남자들이 그래. 구속받는 거 싫어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게 남자들이야. 너희 시아버지도 그랬는데 지금은 가정에 충실한 거 봐라. 살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도 귀찮아서 가정에 더 충실해진다니까. 너희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맞춰가면서 사는 게 힘든 건 당연한 거다. 나도 아직까지 맞춰가면서 살고 있는 중이고 마음에 들지 않은 부면들이 너무 많은데도 없는 것보단 나니까 부대끼며 사는 거야. 어머님은 그런 성격일진 몰라도 저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저와 결혼을 했으면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는 게 당연한 거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건 충분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면 저도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얘기하려고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삶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저희 관계 정리할게요.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지 않겠어요? 시모는 저와 남편이 다시 좋게 풀길 바라고 있었지만 이미 저는 남편에 대한 마음이 거의 떠나간 상태였고 함께 살아가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해 이혼하는 게 제가 살 길이었어요. 남편은 다음부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저의 관계를 좋게 풀려고 설득을 하길래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서로 잘 풀라면서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시댁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은 저에게 눈치가 보였는지 방문을 두드린 뒤 들어와 옆에 앉았는데, 머뭇거리면서 건넨 한마디에 너무 놀라 남편이 뱉었던 말을 다시 되물었어요.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의도를 물어보게 되었죠. 우리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 지금 하는 일 솔직히 마음에 들지가 않거든. 그냥 직원 하나 고용한다 생각하고 나랑 같이 일하면 당신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서로를 더 이해하지 않겠어? 그렇게 해야 술자리도 줄어들 테고 당신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하지 않겠지. 나도 이번에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 엄청 후회하고 있어. 내가 하는 일이 쉬워 보여? 그냥 하던 일이나 잘하고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해.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혼이야. 당신 직업을 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좋아 보여서 결혼을 선택했는데 술을 입에 달고 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 지금도 내 화가 다 풀린 건 아닌데 당신이 결혼한 이후 오늘 나한테 미안해하는 게 진심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두고 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술을 먹는 거에 대해 뭐라고 하는 거야?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할 정도까지 먹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야. 당신 할 일 다 하면서 가정에도 충실하면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하는 행동이 결혼 전이나 후나 똑같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다음에도 또 이런 식이면 그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혼 결정할 거니 그런 줄 알아. 정말 다음부터는 조절해서 먹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나 지금 다니는 회사 꼭 다녀야 되는 거지? 당신 식당에서 같이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야? 당신이랑 같이 일하는 거 불편해. 그리고 식당 일 해본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왜 같이 일을 하자는 거야? 다니고 있는 회사나 잘 다녀. 알겠어? 남편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쉽게 결혼한 것도 아니고 변하겠다며 자기 잘못에 대해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어서 일단 두고 보기로 했던 거였죠. 이혼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남편과 함께 있던 좋은 기억들도 있었기에 두고 보기로 했는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을 땐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제가 함께 일하는 걸 강하게 거부를 하자 더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저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술자리도 현저히 낮아져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행동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다니기 싫어하던 회사를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즐겁게 다니던 남편이 꾸미는 거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도중 남편이 전화로 상갓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면서 동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늦게 올 것 같아 전화를 한 거라는데 평소와는 다른 행동에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늦은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들어왔는데 술을 꽤 많이 먹었더라고요. 얼굴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아 보였고 침대로 바로 누웠는데 잠시 뒤 남편의 입에서 누군지 알 수 없는 여자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길래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차의 블랙박스부터 확인을 해봤어요. 자동 음성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직감한 게 맞는다면 남편 차에서 단서가 발견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차에 올라타 블랙박스에 있던 메모리 칩을 꺼낸 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에 연결해서 남편이 그동안 어디를 다녀왔는지 전부 다 훑어봤어요. 그런데 딱히 걸릴 만한 게 없었는데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면서 꾸미기 시작했을 때부터 다른 곳을 주기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시작으로 술 취한 남편 입에서 나온 한 여자의 인물이 등장했죠. 같이 차에 올라탔는지 대화 내용은 꽤 평범했지만 둘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것부터가
제 속을 끓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상갓집을 다녀오겠다고 했던 남편이 알고 보니 최근에 만나던 여자의 상갓집에 진짜로 다녀온 거였어요. 내가 너 고등학교 때 봤을 때 어머니께서 너 의사 만들겠다고 쉬지 않고 일만 해오셨잖아.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사고로 떠나셨으니 너희 어머니께서 감당해야 될 짐이 상당히 무거우셨겠지. 그래서 그때 몸을 많이 혹사시키셨나 봐. 암으로 떠나실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어. 누가 봐도 건강해 보이셨는데. 그래도 너희 어머니가 그때 힘들게 노력한 만큼 너는 서울의대 나왔고 결국 의사 생활을 하게 됐잖아. 아마 편히 눈 감으셨을 거야. 앞으로 내가 너희 어머니 대신 지켜줄 테니까 힘들면 나한테 기대도 돼. 우리가 남도 아니고 고등학교 동문인데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도와줘야지. 그때 이사만 안 갔어도 우리 삶이 달라졌을까? 그때 너무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잖아. 만약 이사를 안 갔다면 우리의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 그런데 너는 이미 결혼을 했잖아.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그 사람과 지금 좋지 않은 관계고 이혼 얘기까지 나왔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어? 나도 이제 내 길을 가야지. 아닌 길을 계속 고집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삶에 낙이 없었을 거야. 그 사람과 성격이 너무 안 맞거든. 최대한 빨리 정리할 테니까 기다려줄 수 있지? 정말 괜찮겠어? 우리 관계에 대해서 네 처가 알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텐데.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많은 위로가 됐고 언제든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내가 이기적인 걸까? 너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옳은 행동일까? 너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게. 어차피 이혼하기로 했다고 얘기했잖아. 그 사람과는 이미 끝난 관계야. 마지막 영상 속에 담긴 음성 녹음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서울의대를 나온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여자가 뭐가 부족해서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만들어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모두 보게 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저와 이혼을 결심하고 다른 살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땐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고 있는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어 양동이에 물을 한가득 담아 그대로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부어버렸어요. 찬물을 뒤집어 쓴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니 잠이 덜 깬 상태로 소리치며 화를 표출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블랙박스에서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었고 동문과 나눈 대화가 핸드폰에서 흘러나오자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돼선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할 말 있어? 설마 했는데 네가 나를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그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랑 이혼을 하고 싶었어? 네 입에서 그 여자의 이름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길래 혹시나 해서 블랙박스를 살펴봤다가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온몸이 떨릴 정도야. 너까짓 게 나를 버려? 내가 유선이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다고 잔물을 뒤집어 엎는 건 아니지.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 심장마비 걸려 죽을 뻔했잖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고민 중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네. 이렇게 된 이상 전부 다 얘기할게. 나는 너랑 이제 같이 살아가는 게 지긋지긋해. 어차피 우리 둘이 맞지도 않는데 계속 억지로 살아봤자 시간만 버릴 거 아니야. 걔는 내 모든 걸 이해해주고 맞춰준다고. 하지만 너는 날 항상 무시하고 남편으로서 존중해주지 않잖아. 이런 삶이 너무 숨막혀서 그만하고 싶었어. 걔를 만날 때마다 너랑 비교되고 너랑 하는 모든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더라. 그래서 조만간 이혼하자고 얘기하려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도장부터 찍으면 되겠네.
자, 내가 서류까지 미리 싹 다 준비해놨어. 도장만 찍으면 되고 내일 서류 접수하면 우리는 남이 되는 거야. 내 인생이 바뀌는데 위자료 그딴 거 아깝지도 않다. 그리고 나 재혼식 가는 거 아니야? 너랑 이혼한 뒤 혼인신고는 나중에 다시 해야겠지만 우리 재혼식 먼저 하기로 했어. 걔는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많이 힘든 상태야. 내가 평생 옆에서 있어주기로 결정을 내렸어. 거기에다가 직업이 의사인데 너랑 비교가 되겠냐? 우리 부모님도 벌써 이 사실 다 알고 계셔. 진짜 너 이렇게까지 쓰레기였냐? 나는 그래도 너를 믿고 지금까지 봐줬는데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어?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 이런 기분으로 절대 안 해주지. 네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나랑 이혼 원하면 소송을 하던지 알아서 해. 이깟 이혼 서류 찢어버리면 그만이야. 너희 두 연놈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이혼 절대 안 해줄 거고 그년한테도 똑똑히 전해. 내 눈앞에 띄는 순간 머리채 전부 다 뽑힐 줄 알라고.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린 뒤에 당장 나가라고 집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남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들이며 옷들 싹 다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는 놈 데려와서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감사한 줄 모르고 바람이나 피는 남편 놈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도 제가 식당 일해서 힘들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거라 남편은 집만 가지고 들어와 살았거든요. 남편은 제가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난리를 치자 당황했는지 도망을 쳤는데 몇 시간 뒤 남편이 시모를 앞세워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싹 다 바꿔버려서 문이 열리지가 않자 시모는 대화 좀 하자면서 쉬지 않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너무 시끄럽게 행동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는데 시모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너, 내 아들과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했니? 우리 아들이 의사 며느리를 데리고 오겠다는데 아주 초를 치네. 이혼을 빨리 해줘야 재혼식을 올린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혼인신고까지 할 거 아니야? 걔가 혹시 마음이 바뀌기라도 해서 재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 알아? 의사인 그년이 뭐가 부족해서 저런 놈이랑 살겠어요. 의사 타이틀만 보고 그냥 달려드는 것 같은데 급하면 체하기 마련인 거 몰라요? 어차피 저도 당신 아들이랑 살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고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이혼해주면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괴롭힐 때까진 최대한 괴롭혀주고 떠나야 제 속이 후련하죠. 소송으로 가도 끌 수 있는 만큼 끌고 갈 테니까 가볼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 나가세요. 시모는 제가 뜻대로 이혼을 안 해줄 것 같자 의사 며느리를 놓치게 될까봐 불안했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어대길래 저도 시모의 말을 받아치면서 쉬지 않고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조금도 지려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자 시모의 손이 움찔거리기 시작하길래 서둘러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제 머리채를 잡아버릴 것 같았지만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더 커지게 될 거라는 걸 알곤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간 두 모자는 밖에 널브러져 있던 물건들 중에서 필요한 것만 챙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난 뒤 주말에 집에 있던 남편의 물건을 전부 다 싹 다 정리해서 밖으로 버려버린 뒤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뒤에서 시모가 저를 밀친 뒤 집 안으로 같이 들어왔어요.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시모는 말보다 손이 먼저 올라가더니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저도 이에 질세라 시모의 머리채를 좌우 앞뒤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서로 뒤엉켜 있었는데 시모가 저를 욕실 안으로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여기 서류에 당장 도장 찍어라. 무식한 게 힘은 또 왜 이렇게 세? 네가 피해본 거에 대해선 위자료 챙겨줄 테니까 도장 찍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 소송까지 가서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내 아들 재혼식 날이야. 앞으로 1시간 뒤면 내 아들과 새 며느리를 드리는 날인데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건 가져가야 새 며느리가 안심을 할 거 아니야.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지금보다 더 더러운 짓도 할 수 있으니까 괜히 불이익 당하고 싶지 않으면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어라. 너 때문에 머리도 다시 만져야 되잖아. 힘들게 만든 머리인데 좋게 마무리 지으면 얼마나 좋아? 내 아들과 영상통화해 줄 테니까 확실하게 대답해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내가 너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니 판단 잘하는 게 좋을 거야. 여보세요? 엄마다. 엄마 보이니? 자, 봐봐. 엄마가 이혼 서류 가지고 왔거든? 재혼식 전에 도장 찍게 만들고 갈 거니까 우리 새며느리 잘 좀 챙겨주고 있어라. 엄마가 너를 위해 별짓을 다 하고 있다. 대신 의사 며느리 얻을 수 있잖아요. 엄마가 고생 좀 해주세요. 힘든 시간은 금방 지나갈 거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엄마도 이제 목에 힘주고 다녀야죠. 우리 엄마 말대로 대충 도장 찍고 끝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순히 따를 것이지. 욕실 안에서 그게 뭐냐? 잠깐만요. 식장 관계자가 불러서 다녀와야 할 것 같으니까 끊지 말고 기다려봐요. 남편은 영상통화가 연결이 된 채 갑자기 자리를 비웠어요. 시모는 저에게 서둘러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을 했고 저는 시모의 말에 답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 화가 났는지 핸드폰을 세워놓곤 저에게 또다시 달려들길래 저 또한 지지 않고 난리를 쳤는데 갑자기 시모 핸드폰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식장 안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시모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장에 있던 한 아이가 웃으면서 영상통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핸드폰을 발견해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시모가 저에게 막대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였어요. 뒤늦게 온 남편이 다시 핸드폰을 아이에게서 뺏었는지 바로 전화 연결이 끊겼는데 이미 저와 시모와 몸싸움을 벌이는 게 전부 식장에 생중계된 상황이었죠. 시모는 저에게 화를 내면서 서둘러 도장을 찍었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온갖 짜증을 내며 집안에 물건을 던진 뒤 급하게 집 밖으로 뛰쳐나가길래 이번엔 제가 시모의 뒤를 따랐어요. 두 연놈들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택시를 탄 시모의 뒤를 쫓았고 그렇게 도착한 식장에서 남편과 시모가 만났는데 주차장에서 목소리만 듣던 블랙박스의 상간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모는 식장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상간녀를 가만두지 않으려 달려들려 했는데 그 순간 상간녀가 어떤 한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정말 괜찮겠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플 텐데 그때 돼서 문제가 더 커지면 어떡해? 그냥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을 어떻게 내칠 수가 있겠어. 그 사람한텐 조카들인데 언니 부부가 사고로 죽어서 내가 대신 데리고 살아야 할 것 같다니까 그렇게 하래. 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잖아. 그 사람은 집에서 애들이나 보라고 그래. 아까 너도 영상 봤지? 저 집안 나를 놓칠까봐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다니까. 혼전 임신으로 낳은 내 두 아이들을 키워주기에 딱 알맞은 조건이야. 일단 저 사람도 한번 갔다 온 몸이고 내세울 거 없이 몸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살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용해 먹기 딱 좋지. 솔직히 그 여자 내가 인생 구해준 거나 다름없는 거다. 그리고 걔는 고등학교 때부터 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느라 내 말 한마디면 죽는 신용까지 한다니까. 평생 이용해 먹다가 애들 다 크면 그때 내쳐도 되잖아. 그 집안 사람들 원래 좀 모자라는 경향이 있어. 내가 애들만 없었으면 이런 선택도 안 했지. 두 아이들 아빠가 책임 못 진다고 연락 두절된 상태인데 이렇게라도 아빠 만들어주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집안 어머니도 가정부로 쓰기 딱 좋아. 의사 며느리라고 내 한마디면 껌뻑 죽거든. 내가 오죽했으면
저 집안을 선택했겠냐?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너는 그냥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어. 상간녀의 입에서 상상도 못할 대반전을 듣게 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과 동시에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갔는데 제가 그 사람의 인생을 구제해 줄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 위자료 받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줬어요. 시모는 의사 며느리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면 안 된다고 상간녀의 위자료까지 대신 내주었고 어차피 본인들이 알아서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가겠다는데 제가 그 길을 막아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의사 상간녀가 데리고 있던 두 아이들의 친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잠적했다는 것도 엄청난 충격이었고 혼전 임신을 해서 낳은 아이들인데 조카라는 말을 믿고 본인들이 돌봐주겠다면서 의사라는 타이틀에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그 인간들이 정말 한심했어요. 그렇게 잇몸이 만개해서 상간녀의 계획에 빠져 자신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온 지 3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현재 그때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상간녀의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던 파일을 시댁에 보내고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도 보냈습니다. 그 인간들이 선택한 삶에 만족하고 있을 때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하고 싶어 때를 기다린 뒤 한창 단물을 빨고 있을 때 보내주었네요. 그리고 상간녀가 혼전 임신으로 친자식들을 키웠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상간녀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찾아가 조카라고 알고 있던 아이들이 상간녀의 친자식들이냐고 추궁했고 그동안 자신을 속인 거에 대해 분노하며 이혼을 요구했지만 의사 며느리의 재력에 단맛을 보게 된 시모는 처음에는 의사 며느리 머리채 잡고 난리치다가 충격적이게도 의사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되려 옹호했어요. 전 남편은 이혼하겠다며 난리고 시모는 의사 며느리를 보낼 수 없다며 이혼을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그 인간들은 의사 아내, 의사 며느리 얻었다고 그동안 좋아하면서 살았겠죠. 내막이 얼마나 더러운지도 몰랐던 그 인간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제가 굳이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알아서 무너져주니 드라마 한 편 보는 것 같아 속이 다 후련하네요. 힘든 시간들을 겪었지만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은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제가 이것에 사연을 신청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겪은 아픔을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렇게나마 도움을 받아보려 합니다. 작년 겨울날 한참 깊은 잠에 빠질 시간에 남편이 침대에서 뒤척이며 일어나길래 화장실에 다녀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워낙 잠기가 밝았던 저는 잠에서 깨게 되었고 핸드폰을 켜서 시간을 확인해 보니 새벽 3시 30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침대에서 일어났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밖으로 나간 남편을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려는데 핸드폰은 안방에 두고 나간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별일 아니겠거니 생각하며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운 뒤 뒤척이고 있는데 금방 들어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했던 시간을 넘어가자 불안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서 남편을 찾게 되었어요. 혹시 차에 간 줄 알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봤는데 차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딱히 갈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짐작할 만한 장소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회식하는 날 빼곤 일찍 집에 들어오는 남편이라 혹시 제가 모르는 우울증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를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어요. 살을 파고드는 추위에 제 걱정은 점점 더 커졌고 오만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길래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갈등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으로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동네를 돌고 있었는데 남편은 이미 집에 도착해 있는 상황이었죠. 큰일이 생겼는 줄 알고 걱정했었는데 무사하다는 거에 감사할 뿐이었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어디를 다녀왔냐고 물어보는데 얼굴이 뽀얗게 되어 있더라고요. 갑자기 말도 없이 지금까지 어디 나갔다 온 거야? 걱정돼서 한참 동안 찾고 있었잖아. 조금만 늦게 연락 줬으면 경찰에 신고할 뻔 했다니까? 무슨 일 없는 거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 거지? 고민거리가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내가 무슨 고민이 있어. 그냥 겨울이고 날도 추운데 몸이 너무 뻐근한 것 같아서 잠깐 목욕탕에 다녀왔지. 괜히 당신 깨우고 싶지 않아서 몰래 다녀오려고 한 건데 나를 찾겠다고 밖에까지 돌아다니면 어떡해.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알아서 들어올 텐데 핸드폰이라도 가져갈 걸 그랬네. 어차피 탕에 들어가면 연락을 할 수가 없으니까 두고 나간 건데 다음에는 내가 미리 얘기하고 가도록 할게.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눈 좀 붙여. 나는 곧 출근해야 되잖아. 남편은 목욕탕에 다녀와서 배가 고픈지 냉장고를 뒤적거리길래 제가 상을 차려준 뒤 몸이 너무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 눈을 붙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제가 걱정하지 않게끔 새벽에 목욕탕을 갈 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었고 그 다음부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겨우내 남편은 며칠에 한 번꼴로 목욕탕을 다녀왔었어요. 시간대는 항상 비슷했는데 저에게 몸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며 근육이 자꾸 뭉치고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무너지면 전체가 주저앉는 거라 건강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매번 내어주었고 보약까지 지어주면서 하나뿐인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주었네요. 그래도 신경 좀 써주니 몸의 활력을 다시 되찾은 듯 점점 좋아지는 몸 상태를 보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 봄이 찾아오고 날이 좀 풀리기 시작하면서 제 딸들도 새해도 찾아온 김에 같이 목욕탕 좀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애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들어가기 전에 결제를 하며 사장님과 새해 인사를 주고받다가 남편 얘기를 꺼냈는데 사장님이 알 수 없는 말을 하시더군요. 민서 아빠가 목욕탕에 자주 왔었다고? 우리 남편이 낮에 관리하고 내가 새벽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민서 아빠가 목욕탕에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어제 새벽에 목욕탕에 오신 분이 5손가락에 꼽혀서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거짓말 하겠어? 동네에 목욕탕이 여기밖에 없잖아. 민서 아빠가 우리 목욕탕 왔다고 그래? 그이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새벽마다 목욕하고 왔는걸요. 몇 달 전부터 몸이 안 좋다고 뭉친 몸을 좀 풀어야 할 것 같다면서 사장님 목욕탕에 다녀왔었는데 그이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하셔서 저도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요. 정말 민서 아빠 여기 안 왔어요? 내가 민서 엄마네 가족 불화 만들려고 거짓말 하겠어? 우리가 얼굴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없는 얘기를 지어낼 필요는 없잖아. 확실하게 민서 아빠가 목욕탕에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봐봐. 목욕탕 사장님과 한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가끔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였고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는데 애들과 함께 목욕을 하러 갔다가 안부차 인사를 하면서 남편 얘기를 잠시 꺼낸 것뿐인데 사장님은 남편이 목욕탕을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다는 한마디를 하는 순간 무언가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았고 그 자리에서 멍하니 있는데 애들이 목욕탕에 언제 들어가냐고 보채길래
오만 가지 생각 속에 애들을 씻기고 겨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목욕탕에 있는 시간 동안 남편이 겨우내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기억을 떠올리며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간 가정에 충실했던 남편의 모습을 봤을 때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숨기고 있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남편이 저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건지 파악을 하기 위해 제가 알게 된 사실을 남편에게 섣불리 얘기하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온 이후 평소와 다름없이 똑같은 패턴으로 행동했었고 어김없이 새벽 시간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목욕탕을 다녀온다며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목욕탕 가는 거 지겹지도 않아? 당신 요즘에는 거의 매일 다녀오잖아. 몸도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조절해도 되지 않겠어? 새벽만 되면 다녀오니까 나 혼자 집에 있는 것도 좀 그런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생각을 해봐. 매일 운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조절을 하면 몸의 균형이 깨지는 거잖아. 나도 지금 패턴으로 살고 있으니까 건강도 다시 되찾은 거지. 당신 힘들까봐 애들 자는 거 보고 아무 방해 없이 혼자 다녀오는 건데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목욕탕은 집 앞에 있는데 혹시 먼데 다녀? 간단하게 목욕만 하고 집으로 들어오면 안 돼? 요즘 들어 더 늦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 집 앞에 있는 목욕탕 다녀오는 거지. 동네는 한 군데 말고는 없잖아. 요즘에는 눈도 좀 붙이고 와서 좀 늦는 것 뿐이야. 나도 일을 해야 되니까 잠은 자야 할 거 아니야. 목욕탕에서 또 집에 들어오면 잠은 언제 자? 차라리 거기에서 잠깐이라도 눈 좀 붙이고 들어오는 게 낫지. 더 이상 할 말 없지? 그럼 나는 나갔다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자고 있어. 늦지 않게 올게. 남편은 저에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뭐가 그리 급한지 저와 대화하는 시간조차 아까운 듯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막상 눈앞에서 남편의 거짓된 행동을 보고 있으니 더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괴로웠었어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은 저를 속이고 바람 피우고 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해서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 아이 낳는 것도 미룬 채 둘이서 열심히 맞벌이하며 달려왔었고 그렇게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하고 뒤늦게 아이를 가져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모르는 행동들을 몰래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은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잘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힘들게 꾸려온 가정이 곧 무너질 걸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제 가슴만 내리치며 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날이 밝아오고 현관문을 열고 몇 시간 뒤에 들어온 남편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은 채 자고 있는 척 연기를 했어요. 남편은 방문을 살짝 열고 저를 살핀 뒤 주방에서 아침을 챙겨 먹고 출근을 하려고 다시 현관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출근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 아침부터 목욕탕으로 달려가 카운터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장님께 새벽에 남편이 왔냐고 물어보니 온 적이 없다면서 제가 안색이 좋지 않자 무슨 일이 생겼냐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새벽 시간대 CCTV를 확인해 보고 싶다며 부탁을 했고 사장님은 목욕탕 건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여주셨는데 남편은 정말 CCTV에 찍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확실하게 확인한 순간부터 저도 결정을 해야 했기에 더 이상 남편의 행동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어떠한 증거물이라도 확실하게 잡아야 할 것 같아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는데 현장을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역시 어김없이 남편이 새벽에 목욕탕을 간다는 말을 했을 때 뒤따라가기로 마음 먹었고 철저하게 준비를 한 뒤에 남편이 밖으로 나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어김없이 목욕탕을 다녀온다는 말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남편을 보내줬어요. 그렇게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현관문을 열고 뒤따라 가려 했는데 남편이 탄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가는 게 아닌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분명 아래로 향해야 되는 엘리베이터가 왜 바로 위층에 멈춰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저는 비상 계단으로 조심스럽게 올라간 뒤 2개의 문을 바라보면서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 남편이 둘 중 하나의 문으로 들어갔을 텐데 목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을 확실하게 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저는 미련하게 비상계단에서 숨죽이며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아침이 밝아올 때 갑자기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길래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두 눈으로 보게 된 충격적인 장면을 제 핸드폰으로 담게 되었고 남편의 배신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언제까지 매일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오빠 말대로 바로 위층으로 이사 온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어. 이제 그만 정리하고 나한테 오면 안 되는 거야? 말만 하루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고 말해놓고선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잖아. 나도 이제 이런 관계 지겹다고. 내가 왜 죄 지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밖에서도 만나긴 하지만 집에서도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그게 부부인 거지. 지금은 그저 동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이번에 확실하게 얘기해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그냥 오늘 안 가면 안 돼? 이러다 걸리기라도 하면 우리한테 좋을 거 하나 없잖아. 걱정하지 마. 들킬 일은 전혀 없어. 그 사람 대학도 안 나온 일자 무식이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전부 다 철석같이 믿는다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지 고민이 상당히 많다고. 봄이 지나가기 전에 정리하도록 할게. 나도 지원이랑 같이 살고 싶지. 이런 생활 유지하고 싶겠어? 나도 계획이 있으니까 오빠 믿고 좀 더 기다려봐. 준비되면 얘기해줄게. 일단 서둘러 출근해야 되니까 좀 이따 전화로 통화하자. 사랑해. 남편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사이 같았습니다. 남편은 비상계단으로 급하게 내려가 저희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문이 닫힌 내연녀 집 앞으로 걸어갔어요. 당장 문을 두드리고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그동안 저를 속인 두 사람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일단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제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걸 숨기기 위해 집 앞에 있는 마트에 들러 국거리를 대충 사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를 보며 많이 당황한 얼굴로 어디 갔다 왔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 다녀온 거야? 당신 원래 자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들고 있는 거 뭐야? 마트 다녀왔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침 차려주려고?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하루를 힘내서 일할 수가 있잖아. 아침밥이 제일 중요한 거 몰라? 밥 먹고 갈 거지?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못 먹고 갈 것 같아.
조금만 늦으면 출근 시간 겹쳐서 차 엄청 막히잖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내일 아침에 먹고 갈게. 역시 당신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받고 살아도 되는 거야? 사랑해, 여보. 남편은 두 얼굴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를 대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모든 실체를 알게 되니 더욱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출근을 하고 핸드폰으로 녹화해두었던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보면서 저에 대해 조금이라도 사랑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남편이 저에게 대학도 못 나온 일자 무식이라며 무시하는 말을 다른 여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다는 거에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말았죠. 그동안 가정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딸 둘을 키우면서 행복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아내를 남편은 저를 돌대가리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는데도 남편의 행동은 조금도 변함없이 새벽만 되면 바로 위층에 있는 내연녀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갔습니다. 매일 갈 때마다 모든 걸 녹화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의 증거물을 전부 다 모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배신감의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았는데 반복되는 생활을 보내다 보니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동물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모든 걸 폭로하고 두 사람의 인생을 전부 다 망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남편과 내연녀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맛있는 게 먹고 싶다고 하길래 고깃집에 들려 저녁을 먹인 뒤 양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여자가 뒤에서 저와 부딪히게 되었고 제 손을 잡고 있던 딸들과 넘어지게 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고개를 들어 저와 부딪힌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내연녀를 노려보고 있는데 저에게 갑자기 화를 내면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애들은 무서웠는지 눈물을 터뜨렸고 내연녀인 걸 알면서도 애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침착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먼저 부딪혀놓고 왜 그쪽이 화를 내는 거죠? 애들이 넘어진 건 안 보여요?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아줌마가 정신이 나가셨나? 여기 길을 아줌마랑 애들이 전세 냈어요? 왜 셋이서 손을 잡고 지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지나가려고 하다가 몸이 부딪히게 된 거잖아요. 아줌마가 저한테 죄송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살다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기본 개념은 지키셔야죠. 안 그래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애들이랑 손잡고 간다고 길 전체를 막고 있었다고요? 옆에가 널찍하게 남아있는데요? 어디서 되지도 않는 말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내가 애들을 봐서라도 참고 있는 거니까 그냥 지나가시죠. 딱 봐도 대학도 안 나온 사람 같은데 정상적인 학교 생활은 하셨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누가 봐도 일자 무식 같아서요. 이런 사람이 한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정말 끔찍하네요. 혹시 정신질환 있는 건 아니시죠? 무슨 일이야?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멀리에서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했더니 당신이었어? 저기요, 누구신데 제 아내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죠? 애들도 있으니까 그만 소란 피우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워낙 개념이 없는 아줌마라 이번 기회에 고개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창피를 줘야 한다고요. 제 눈앞에서 둘이 서로 뭐하는 짓인지 연기를 하고 있길래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는데 내연녀의 말을 듣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파악한 남편이 갑자기 몸을 돌려 저한테 다가오더니 내연녀에게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상한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편을 들어줘야 할 남편이 대놓고 내연녀 편에 섰다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애들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내연녀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길래 그만하고 싶다며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남편이 제 몸을 돌려 세운 뒤 길을 막고 있던 건 제가 잘못한 거라면서 내연녀에게 사과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감정 조절을 하지 못했고 그동안에 봐왔던 남편의 행동들 때문에 저도 모르게 뺨에 손을 올리고 말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남편은 당황했는지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내연녀는 마누라 관리 잘 하라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제 손을 잡고 집으로 끌고 갔어요. 애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뒤에 애들은 방으로 들여보낸 뒤 거실에서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네요.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동네 창피하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 얼굴에 손을 올려? 맞아야 할 행동을 했으니까 손을 올린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한 행동을 보라고. 지금까지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뭐라고?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오늘 갈 때까지 가볼까? 당신 마음대로 해. 내가 그런다고 무서워할 줄 알아? 나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그 여자 앞에서 나보고 사과하라는 게 제정신이야?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전혀 모른다더니 그 말이 사실인가 봐. 그 여자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니? 나는 애 둘 낳고 아줌마처럼 보이니까 그 여자한테는 제대로 말도 못하겠지? 내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알아? 참고 사는 건 당신이 아니라 나라고. 여태껏 가진 것도 없는 불쌍한 여자 데리고 살아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나 아니었으면 당신이 이런 집에서 살았을 것 같아? 배부른 줄 모르고 감히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됐고 그냥 갈라서자. 나도 당신이랑 같이 사는 거 지겹다고. 지금의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결국 이거였어? 당신이 원하는 게 나랑 이혼하는 거였냐고. 어쩐지 둘이 연기가 너무 어설프더라니.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을 것 같니? 당신이 지금까지 한 행동들에 대해 속고만 살았을 줄 아냐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지금 말 다 했지? 이거 보라고. 여태껏 당신이 나 몰래 윗집에서 좀 전에 그 여자랑 놀고 먹고 다 했잖아.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해서 온갖 몸에 좋은 음식 갖다 바쳐 먹였더니 힘은 엄한 데 가서 쓰고 왔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증거물이 나한테만 있을 것 같아? 당신이 나랑 이혼하자고 하는 순간 바로 전송 버튼 눌렀다고. 남편은 급하게 제 핸드폰을 뺏었지만 이미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전송이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남편은 사색이 든 얼굴로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는 말에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당황한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버렸네요. 그리고 잠시 뒤 제 핸드폰으로 시모의 전화가 빗발쳤고 남편이 급하게 핸드폰의 전원을 꺼버린 뒤 어쩔 줄 몰라 하며 온갖 고민을 하고 있더니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내연녀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몸을 피하게 만들었고 남편의 전화통화를 듣고 절대 원하는 대로 놔둘 수 없어 위층으로 올라가 내연녀를 붙잡으려는 순간 남편은 제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결국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보자마자 손부터 날아가셨어요. 뒤늦게 오신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말리기 시작하셨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선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나한테 온 이 영상들 전부 다 뭐니? 너희들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돼버린 건데? 작년 겨울 때부터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목욕탕을 다녀온다고 하길래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욕탕이 아닌 다른 여자의 집에서 목욕을 하고 온 거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이 사람 몸이 약해진 것 같다고 몸에 좋은 거 얼마나 많이 먹였어요. 그런데 그게 엄한 데에서 매일 밤 몇 시간씩 힘쓰고 와서 체력이 딸린 거였네요. 방금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위층에 지금 이 사람이랑 바람난 여자가 살고 있는데 제가 올라가려 하니까 이 사람이 글쎄 제 머리채를 붙잡고 놔주지 않더라고요. 이미 저한테는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였어요. 저를 거침없이 막대하는데 그걸 애들이 전부 다 보고 있었다고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그동안 이 사람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런데 본초인 저한테가 아닌 위층에 살고 있는 여자한테 사랑을 쏟았다고요.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배신 그대로 돌려줘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냐? 한눈 파는 걸 이 세상에서 제일 증오한다고 했는데 네가 지금 애비의 말을 무시한 채 다른 여자랑 놀아놨단 말이야? 이놈이 진짜 정신 나갔어? 당장 그 여자 불러와. 면상 좀 보게.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곧장 위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라고 난리를 치셨지만 이미 내연녀는 다른 곳으로 몸을 피신한 상태였어요. 가족 모두는 분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충격적이게도 그 사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미 전화도 꺼져 있는 상태라 제 화는 더욱더 끌어올랐고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께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런 아픔을 겪게 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남편과 내연녀는 저와 이혼을 하기 위해 둘이 합심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모든 사실을 알고도 참고 있었다는 걸 알지도 못했으면서 둘이서 연기를 하면서 저와 이혼을 하기 위해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남편에겐 연락이 없었고 회사에도 찾아가 봤지만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서 집에 있던 물건들을 싹 다 정리한 뒤 이혼을 준비했고 도망쳤던 남편이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에는 안 봐도 알 수 있는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이미 애들은 저희 부모님 집에 보내놨기 때문에 남편과 둘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혼 도장을 찍기 전에 왜 가정을 깨고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았는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에게 설명을 했어요. 나도 처음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지. 그런데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곳으로 눈길이 자꾸 가더라고. 그러면서 당신한테 느끼지 못한 색다른 감정이 새롭게 다가왔고 나는 그런 느낌이 싫게만 느껴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는데 이게 또 얼마나 긴장되고 스릴이 있는지 당신을 속이는 분위기를 언제부터 즐기게 되었고 점점 더 자극적인 상황이 필요해서 내가 만나고 있던 그 여자를 우리 집 위층으로 이사오게 만든 거야. 나는 당신한테 미안한 감정이 조금도 없어. 그동안 이중생활 하면서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었잖아.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했고 나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고. 그런데 나도
이제 한 여자에게 정착하고 싶다. 원하는 조건 맞춰줄 테니 위자료 그딴 거 걱정하지 말고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 알지? 알았어도 끝까지 모른 척 했으면 지금도 우리는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당신이 혼인 파탄자인 거야. 알겠어? 더는 미련 없으니까 각자 갈 길 가자고. 남편의 말에 저도 더 이상의 미련이 없었어요. 사람 마음 갈 때 같다더니 다른 여자의 치마폭에 쌓여 헤어나오지 못하는 남편을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다 이루어졌지만 내연녀는 끝까지 몸을 숨기고 나타나지 않고 있었죠.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지 못한 게 한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그대로 떠안은 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저에게 전화 한 통을 하셨어요. 별로 통화하고 싶지 않았지만 할 말이 있으셔서 전화하셨으니 아무런 감정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연결이 되자마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주셨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시모가 알려준 곳으로 차를 타고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건물에 도착을 했는데 시부모님께서 저희 가족을 기다리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시부모님을 뒤따라갔는데 눈앞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들이닥치자 당황했는지 저희 가족을 막아서려 했는데 시모가 당장 비키라며 신발로 남편의 정강이를 걷어찼어요. 그리고 어느 한 사무실의 문을 열자 그곳은 꽤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니 내연녀가 깔끔한 정장으로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앉아있는 내연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여자가 맞냐고 물어보시길래 고개를 끄덕이자 시모는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면접장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온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이 사람 오늘 중요한 날인데 왜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남의 인생을 망치는 거냐고요? 이 날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오늘이 최종 면접 날이라고요. 내 며느리가 이딴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쳤는데 최종 면접? 네 인생이 오늘 최종 종착지다. 평생을 뒤따라 다니면서 못 살게 굴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손녀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오늘이 최종 면접 날이 아니라 세상 떠나는 날이다. 남편 관리 못한 건 저기 못난 아줌마 탓이지.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이 손 좀 놓고 얘기하세요. 오늘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었다고요. 오빠, 이분들 좀 어떻게 좀 해봐. 나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빨리 좀 도와달라고. 너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했지? 나는 지금까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어. 그런데 네가 내 인생을 전부 다 망쳐놓고 너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면접을 보러 와? 오늘 너는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저희 가족 전체가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고 면접장에서 난리를 치게 되었네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모든 걸 망쳐버린 내연녀는 백목처럼 굳어버렸고 내연녀는 그렇게 상간녀 소송과 정신적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물어줘야만 했습니다. 시모가 남편의 뒤를 캐고 있었고 내연녀가 면접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곤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정말 너무 감사했었어요. 시모 덕분에 제 속에 있던 모든 걸 머리채 잡고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모든 걸 걸어서라도 끝까지 쫓아간다는 말에 법적으로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내연녀는 남편을 버리고 잠적해버린 상태입니다. 남편은 내연녀를 찾겠다며 시부모님과 연락을 끊어버린 상황이네요.
시부모님은 쓰레기 같은 아들 없어도 된다며 손녀들만 보고 싶어 하세요. 정신 못 차린 놈 2번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네요. 시댁 재산도 전부 손녀들에게만 물려줄 거라며 손녀들 얼굴만 계속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남편과의 인연을 마무리 지었지만 이 모든 광경을 본 제 딸들에게 미안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시간이 지나면 저희 가족이 전부 다 잊고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